안녕하십니까. 2022년 10월 29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거든요. 요새 대장동 재판이 거의 매일같이 합니다. 근데 그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분 얘기가 공개적으로 그리고 신뢰성 있는 곳에서 나온 거는 처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제 그 재판에 나온 사람은 남욱, 유동규, 정영학 이런 사람들인데, 남욱 변호사가 자기가 직접 정영학 회계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면 정영학 회계사는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죠. 그런데 회계사입니다. 그래서 이 대장동의 지분 구조 같은 것을 최초 설계자는, 최초에 만든 사람은 정영학 회계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영학 회계사가 이름을 많이 들어본 거는 바로 녹취록, 수많은 녹취록, 주로 남욱, 김만배, 정영학 셋이 만나서 했던 거, 전화 통화한 거, 이런 것들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을 해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에 정영학 녹취록에 대부분 의존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남욱 변호사가 직접 정영학 회계사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자,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가 저와 정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당신을 만난 자리에서 25%, 이게 이제 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25%만 받고 빠져라, 남욱한테 그랬다는 얘기죠.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반발하다 지분 25%에 수용한 것 기억나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당시 강남 술집에서 김만배, 나, 정회계사 당신 이렇게 셋이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가 여기서 그 정도는 기억난다, 요거 그 정도라는 의미는 아마 셋이서 만났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말 자체, 이거는 이제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는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 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 김만배가 50% 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5월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줄게 했던 것만 기억난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한 얘기 중에 당시 정영학 회계사가 기억난다고 하는 부분은 김만배가 50%, 나머지 50%는 니네들한테 줄게, 이것만 기억나지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얘기한 거는 기억이 안 난다. 요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상은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선 유동규 씨는 그럼 어떤 생각이냐? 유동규 씨가 어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기자들이 당연히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물었죠. 그랬더니 그거 밝혀질 것이다, 죄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것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대해서 직접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왜냐면 질문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밝혀진다, 흔적이 남을 거니까, 이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재명 시장이 아니고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데에 저는 핵심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하는 건 뭘까? 2015년 당시에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얘기를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그 다음에 유동규 씨 정도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거를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반응을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부분을 뒷받침하는 정영학 녹취록,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기억나실 겁니다. 그분, 절반은 그분 것. 2019년하고 20년쯤에 김만배 씨가 이런 그 정영학 녹취록, 그러니까 그 정영학 회계사 이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도 알지 않냐.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야, 그러면 이 그분이 누구냐? 이재명 시장이냐, 유동규냐, 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동규 씨는 김만배 씨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유동규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하고 있더라도 김만배 씨가 자기네들 그 이너서클 안에서는 형동생 하는데 그분이라고 얘기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시장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말 합리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죠. 다 부인했지만. 그래서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거에 그분이 누구냐 하는 부분에 결론이 안 났습니다. 근데 이것도 저는 바로 이 그분이 이재명 시장 또는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뒷받침하는 그 증거죠. 그 다음에 김은혜 의원이 의원직 내놓기 전에 한번 이 녹취록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2013년 4월 17일 오전 12시 12분부터 21분 14초간 나눈 대화 이러면서 이제 김은혜 의원이 공개한 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남욱 변호사가 정영학 회계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장님도 나한테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거는 진짜 너하고 나하고만 알아야 한다. 1,000억 원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면 해결돼. 그러면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네가 알아서 해. 1,000억만 만들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냐? 그 녹취록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이. 그런데 시장님을 언급해가면서 진짜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알자. 1,000억만 만들자. 이 얘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유동규죠. 이 당시에는 유동규는 뭐 완전한 좌진상 우동규. 그건 뭐 당시 언론 매체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규일 것이다 라고 김은혜 의원이 지목을 했는데 이 당시에는 유동규 씨는 그 실토를 안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도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김은혜 의원 또는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그걸 지금의 유동규 씨한테 질문을 해야죠.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게 당신이냐? 당신이 이재명 시장한테 직접 들은 거냐? 둘이 정말 이재명 시장이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1,000억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하는 거를 저는 기자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 그 당시에 상황을 재현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은 어떤 걸 그렸냐? 그리고 그러면 돼. 그러면 해결돼. 이게 대선 자금을 얘기하는 거냐 뭐냐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유동규 씨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거고요. 정영학 회계사에 보면 또 김만배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게이트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면 대장동 의혹이 이거는 이재명 게이트다. 물론 그 전후 그 음성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뭔지는 전후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재명 게이트를 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지만 김만배 씨는 기자입니다. 기자 출신이죠. 기자 출신이 게이트라고 얘기할 때는 이리저리 뭐가 많이 얽혀 있어서 큰 사건, 오토게이트에서 유래된 거니까 그런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게이트라고 얘기하면 이재명이 중심이 돼서 움직였던 큰 비리 의혹. 기자는 이렇게 생각하고 김만배 기자는 이재명 게이트 발언을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결국 대장동 의혹이라는 것이 이재명의 뭐 대선 자금 내지는 이재명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상당한 지분이 있는 이재명의 지분이 있는 의혹이다 하는 걸 이미 김만배 씨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 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소위 1,000억 설 뭐 이런저런 거에 그런 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입니다.
이재명 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측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 그거는 뭐 불문 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 사건은 그러면 대장동에서 이재명 지분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역시 키는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는 뭐 잘 아시다시피 이 대장동에 뭐 사실상 설계자 이제 지분 구조 뭐 이런 거를 설계한 거는 뭐 성남시장 측 결재를 받아서 한 거지만 실질적인 주도자는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누구한테 얼마 주고 더군다나 여기서 정영학 회계사한테 아까 남욱 변호사가 물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전체적인 지분이 누구한테 얼마가 있느냐, 그리고 절반은 그분 것도 김만배 씨가 얘기한 거니까 도대체 그분이 누구고,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재명이냐 아니면 이재명과 뭐 유동규냐 아니면 또 기타 등등이냐, 이런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김만배 씨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김만배 씨도 대장동 재판에 나와서 이런저런 증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김만배 씨가 지금까지는 증언을 안 했는데 앞으로 이재명 시장 지분에 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김만배 씨가 털어놓으면 끝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유동규 전 본부장도 일부 숨기는 게 있다고 봅니다. 왜? 저는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데에 이재명 시장 플러스 이 시장이나 또는 이재명, 유동규 두 사람이 다 포함됐을 가능성이 뭐 저는 거의 100%라고 보기 때문에 유동규 전 본부장도 그 이재명 시장 측 지분에 자기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자꾸 얼버무리고 약간 동문서답형으로 나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가 좀 취재한 부분 중에는 이런 겁니다. 김만배 씨나 정영학 회계사나 이런 사람들은 그 유동규 씨한테 700억을 주기로 했다 하는 부분, 그 뇌물 약속 뭐 이런 부분으로도 기소가 돼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700억이 유동규 씨가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700억에 이재명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물을 수가 없죠. 이 안에 이재명께 몇 프로나 돼? 이걸 물을 수가 없고 그냥 유동규 씨한테 700억을 주면 나중에 그러면 유동규 씨가 그 안에서 적당히 자기 거와 이재명 시장 거를 나눠서 이재명 시장 대선 자금이나 이런 거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는 유동규 씨가 가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이쪽 대장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었죠. 그건 자기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게 아닌 게 작년 2월 달에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씨한테 야 20억만 만들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게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어제 재판 끝나고 나오면서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했더군요. 대선 자금이냐 그러니까 아니 나는 경선 자금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왜 그러냐면 대선 자금은 펀드레이징을 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경우에도 펀드레이징해서 쓸 수 있는 거는 영수증이나 근거 자료를 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포섭하고 당원들을 포섭하고 할 때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뒷돈 비자금이 필요한 거죠. 경선 때는 그것도 안 됩니다. 유동규 씨가 바로 지적한 게 그런 겁니다. 아니 경선 자금은 뭐 일반 후원금이나 이런 거로 처리가 안 되니까 그걸 달라는 거다. 이거는 좀 정치판에 좀 오래 있었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의원들한테 하다못해 거마비 같은 거 줘야죠. 이재명 당시 경선 후보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접촉했을 텐데 그때 대개 저희의 과거 경험으로 보면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다. 설득만 하고 날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러고서 다음에 또 봅시다. 그러면 자기 사람이 안 되죠. 봉투를 하나씩 쥐어줍니다.
과거의 사례에 보면 이번에도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 돈은 정상적인 정치자금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런 돈들을 저는 김용 부원장이 마치 맡겨놓은 듯이 유동규 씨한테 달라고 얘기한 거죠. 왜? 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도 지금 대장동 이 수많은 자금 중에 이재명 시장의 지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니까 마치 맡겨놓은 돈 찾아가듯이 요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남욱, 유동규 이 사람들도 그 시장 지분이 있는 걸 뭐 천하가 다 아니까. 그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하고 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남은 거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는 부분이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김만배 씨가 주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유동규 씨도 일부 알고 있을 것이다. 특히 유동규가 얘기한 1,000억만 만들어라고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얘기했다는 사람이 이재명 시장이냐, 그리고 그걸 자기가 들었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들었냐 하는 걸 유동규 씨는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면 이 대선 자금, 대선 자금에 대장동 자금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이제 재판 과정에서, 글쎄 유동규 씨 말대로 뭐 다 밝혀질 것이다 그러는데 다 밝혀질지는 모르죠. 뭐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정말 결사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할 테니까. 그런데 이 대장동 의혹의 핵심은 사실 그겁니다.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이 대권 도전 프로젝트,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 것이라는 건 다 알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대장동에서 자금을 모았다. 이게 핵심적인 의혹입니다. 나머지 그 과정에서 뭐 유동규가 얼마 먹고 누가 얼마 먹고 한 거는 그야말로 과거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얘기했듯이 큰 돈을 만지다 보면 떡고물이 생기는 정도고, 핵심은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대권 도전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대장동 사업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데 지금 그걸 규명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건 시간이 좀 걸리죠. 그리고 만약에 김만배 씨가 끝까지 입을 안 열면 끝내 규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주장, 그래서 법정에 가서 좀 인정하기가 애매한데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김만배 씨에 대한 그 단죄, 그러니까 본인의 형량, 이게 재수의 딜레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김만배 씨가 감옥에 더 오래 있어야 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그거는 김만배 씨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